혹시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잘 팔 수 있다 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 말을 믿고 스토리텔링에만 온 힘을 다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토리텔링에 예찬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콘텐츠 과잉 시대에 접어든 이후 우리의 잠재 고객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험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그런 콘텐츠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콘텐츠보다는 자연스럽게 잠재 고객의 감정에 침투하는 스토리텔링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게 그들의 근거죠. 그러면서 스타워즈나 아바타 같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성공 사례를 예시로 들곤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논리죠.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스토리텔링만으로 판매가 된다고 믿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 말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스토리텔링 기법을 녹이는 게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리텔링 기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은 어찌 보면 조금 더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경기가 심각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더 양극단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가격을 소비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낮은 가격의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가의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스토리텔링이 큰 무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중저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이 과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은 확실히 잠재 고객의 감정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연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당신에게 직면한 문제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만능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흡사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면 한 가지 재료에 매몰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 성적을 잘 받겠다며 수학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오늘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던 스토리 설계자라는 책을 보고 그 내용 중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광고 아니고요. 온전히 제 돈 재산입니다. 스토리 설계자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고객의 해결에 대한 목마름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죠. 저는 이 내용을 읽자마자 맞다 라면서 동의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콘텐츠에 상당히 많이 녹여봤음에도 직접적인 판매와 그리 큰 연관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동의의 근거였습니다. 직접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녹여가면서 마케팅을 해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하나 잘했을 뿐인데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항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가정해보죠. 당연히 게임이 끝난 후에는 시합에서 활약한 MVP 선수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골을 넣은 선수를 인터뷰를 하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그 선수가 오늘 게임은 제가 골을 넣은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게임을 지켜본 관중들과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 사이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저는 대략 35년 가까이 축구 경기를 TV로 지켜봐왔는데요. 수훈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잘나서 이 게임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선수를 본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대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게임은 우리 팀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저에게 찬스가 왔고 운 좋게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MVP를 받은 선수도 팀의 일원으로서 승리에 기여를 한 것이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마케팅 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세일즈, 즉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되었다라는 건 상품이나 마케팅, 홍보 이런 여러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고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런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서 판매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 중에 스토리텔링은 인터뷰를 하던 MP 선수처럼 팀의 일원으로서 판매에 기여를 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모든 걸 잘 팔 수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과장을 덧붙였거나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책 스토리 설계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이 고객이 우리의 해결책, 즉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책을 쓴 저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제 방식대로 한번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의 역할은 콘텐츠와 잠재 고객이 싱크, 즉 동기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머리 뒤에 있는 촉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정서적인, 영혼적인 교감을 이루는 장면을 아마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나비족끼리도 그렇고 판도라 행성에 사는 동식물들과도 그런 식으로 교류를 맺죠. 즉 싱크를 맞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잠재 고객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정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본인의 문제 해결에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면서 안심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신이 콘텐츠에서 제안한 그 해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자인 당신에게 신뢰감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스토리텔링은 고객의 감정선을 끌어올려서 콘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당신과 잠재 고객의 감정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요. 고객은 팬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 때는 스토리텔링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스토리텔링에 올인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고객과 콘텐츠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을 돕는다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마케팅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CTA입니다. 콜 투 액션이라고 하죠. 콜 투 액션은 콘텐츠를 모두 읽거나 소비한 잠재 고객에게 직접적인 다음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할인을 한다고 알려준다든지 다른 콘텐츠를 더 읽어보라고 권한다든지 댓글을 달아, 좋아요를 눌러라, 구독을 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콜 투 액션입니다. 하지만 책 스토리 설계자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인지 궁금하신가요? 그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스토리 설계자는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사업가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본문이나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어떤 책인지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링크를 통해서 책을 구매하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저한테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만일에 자주 사용하시는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이 있으시면
거기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가 또 기대가 된다면 구독하시면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을 때 쉽고 빠르고 편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감사합니다. 이상 본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그리고 콘텐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베이스 캠프를 세팅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수석 비즈니스 셰르파 이행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